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충전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고 최근에 책까지 쓴 프로 엔잡러 할미 언니라고 합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먼저 초보적인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할미 언니. 할미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별명이 할미예요. 약간 말하는 게 할머니 같아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할미인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뭔가 할머니처럼 아니면은 친한 언니처럼 다가가서 조곤조곤 잔소리를 하면서 알려주는 그렇게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잔소리 하는 할머니? 네. 그런 의미였군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되어서 언니처럼 럭셔리한 용돈 주는 할머니를 꿈꾸자 그런 생각했었는데 잔소리였군요. 네네네. 잔소리 많은 할머니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진짜 유튜브를 하시면서요, 회사도 다니시고 계시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책까지 쓰시고 인터뷰도 하고 계시고 평일인데 회사 괜찮은 거예요? 오늘 휴가 쓰고 왔습니다. 휴가 쓰고요. 네, 우리 대표님 만나기 위해서 휴가 쓰고 왔습니다. 소중한 휴가를 저를 쓰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그래도 10년 정도 해가지고요. 연차라 부르나요? 월차라 부르나요? 네, 그 연차. 휴가 하루에 그 느낌을 알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금융 유튜버 중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하다가 보니까 막 전업이 되거나 하다 보니까 많은 게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순수한 진짜 엔잡러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하다가 네. 직장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진짜 지금 엔잡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떠신가요? 너무 바쁘시지 않아요? 이게 조금 바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약간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내가 발현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인데 또 제가 유튜브 컨텐츠 제작할 때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제가 모든 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뭔가 생산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잡들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약간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나름 현명하게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엔잡러 너무 멋있어요. 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회사를 퇴사하고요, 유튜버가 되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저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걸 하다가 약간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유튜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순수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는 엔잡러 크리에이터의 삶을 제가 해보진 않아가지고요. 저는 유튜버지만 아직 시청자 같은 느낌? 그런 게 또 있겠네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하니까 다른 채널 영상 보면은 저도 유튜버면서도 내가 유튜버 아닌 것처럼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추천해 주실 만 할까요? 비추천합니다. 왜요? 경쟁자 생기지 않게? 네. 어떻게 하셨지? 왜냐면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퇴근하고 어쨌든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내에 내가 뭔가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또 적은 부담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작하시려면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생각에는 다 어떻게 금융회사를 다니셨거나 전공자이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공이 금융은 아니신 거죠? 네네네. 지금 회사도 관련된 일은 아니시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유튜버까지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재테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그렇게 크게 막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몰라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은 조금 알아도 지레 겁먹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재테크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몰라서 못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 따라오게끔 떠먹여 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주변의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똑같은 거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제가 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올려가지고 이 영상을 보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 둘 계속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채널 영상들이 쌓이고 또 이렇게 구독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유튜버가 된 거죠.
아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하는 거를 선택하잖아요. 얘기해줄 때마다 밥을 얻어먹고 고마움을 느끼고요. 유튜브로 흐른다는 거 뭔가 이 평범한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때도 바로 할머니로 지으신 거예요? 바로 그냥 처음부터 할미 언니로 지었어요. 처음 그냥 할미로 하려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할미 할미 이렇게 부르면 조금 이상하니까 뒤에 언니를 붙여가지고 약간 친근감 있게끔 해가지고 할미 언니로 바로 그냥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영상을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그냥 매주 한 개씩 그냥 찍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쩌다 유튜버가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뭐 20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라고 스스로 안 믿겨져요, 약간. 자아가 아직 일치가 안 되잖아요. 자아가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옛날에 초반에요. 지나가다 누가 박곰 씨 아니세요? 이러면 저 아닌데요? 아 저 박동훈인데요. 아 맞다. 내가 하는 채널이긴 한데 이러면서 이게 자아가 완전히 결합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알아보시는 분들이요. 그 채널의 그 구독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아는 척 안 하고 눈길로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눈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게 생기냐면요. 나를 알아보는데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자, 이렇게 흘러 유튜버가 되어 인터뷰를 하고 계신 이제 할미언님을 보고 계십니다. 자,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1장의 내용은 믿는 구석 없는 사람 들어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욜로 문화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작가님이 바라보시는 욜로 어떤 의미일까요? 욜로가 이제 원래는 You only live once라 해가지고 이제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인데 언제부턴가 인생은 한 번뿐이야 뭐 오늘을 즐기자 이러면서 그 오늘의 소비를 중요시하는 행태로 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여행 중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벽에 붙은 메모를 한 개 봤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You only live once, but if you do it right, once is enough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제대로만 산다면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욜로의 원래 뜻이구나.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다 가야 된다. 그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머리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욜로 이런 게 사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다 가야 되는데 왜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는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책에도 많이 담았거든요. 네, 완전히 그 뜻이 왜곡되어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한 번뿐인 인생, 내일은 없다. 내일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인생의 일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의 소비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통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당연히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자, 초년생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욜로를 잘못 해석하고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본다면 어떤 할머니의 잔소리부터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약간 할머니 같았어요. 일단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일단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재테크라는 게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쌓이는 지식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욜로족 분들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 말이 그게 바로 이제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인데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올해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도 재테크를 시작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는다고 자동으로 재테크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이 실력 그리고 경험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죠.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시작해야 된다. 시작이 반이다. 취업하시고 나서요. 또 집을 나와서 뭐 또 살게 되고 혼자 네. 이런저런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올라가지 당하거나 겪게 되는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몇 개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찍 집을 나와가지고 따로 살았으니까요. 네. 살면서 텔레마케팅 당해가지고 어떤 진짜? 상품 가입해가지고 저축 이겠거니 하면서 부은 거예요. 알바했던 돈을 쪼개서 붓다가 돈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해지를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1년 내 해지 환급금이 0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 당시에 내가 내놓은 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내가 뭐 네. 주식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없애고 그때 20대 때 내가 바보였구나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오늘도 저희 자체 영상 찍으면서 4대 보험으로 주제로 했거든요. 근데 4대 보험 우리 평생 내잖아요. 근데 잘 모르지 않나요?
잘 모르죠. 왜냐면 막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몰랐던 것 천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아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회사 딱 들어가서 했던 것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퇴직금 있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퇴직금이 매년 쌓이잖아요. 네. 1년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는데 그거를 직장을 다니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실도 모르는 분 많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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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퇴직금? 뭐 그냥 뭐 퇴직하면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나이 불문하고 사회초년생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한참 하신 분들이든 관심 없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사해가지고 그거부터 관심 가졌거든요. 내 퇴직금이 어디로 가는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퇴직금을 기본은 이제 DB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DB는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해주고 나중에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 공지가 올라오더라고요. DC 전환 희망자 오, 신청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분기별로 DC 전환 희망자를 받거든요. 저희 네. 회사는 공지가 딱 올라오길래 DC 전환? 이게 뭐지? DC? 일단 전환을 한다는 거 보니까 DB를 DC로 전환한다는 것 같은데 뭐가 더 유리한지 내가 따져봐야 전환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팠죠, 그거를.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다. 근데 나는 이제 또 직접 운영할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연봉 인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DC로 전환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DC 전환을 했죠. 그래가지고 직접 제가 DC 계좌에서 ETF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DC 전환을 안 했으면 도대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잘한 일이다. 왜냐면 연봉 인상률이 지금 엄청 낮거든요. 연봉 인상률 해봤자 뭐 높으면은 5% 정도인데 DC 계좌 수익률은 그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왜냐면 미국 시장 지수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거의 다 해놔놓다 보니까 수익률이 훨씬 좋아서 진짜 DC 전환하길 잘했다. 그런 것처럼 약간 직장인인데 퇴직금이 뭔지, 퇴직금 운용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 퇴직금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 DC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냥 그 자동 매수 해놓고 그냥 예금 상품에 매달 들어가게 해놓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런 것도 영상에 많이 올리거든요. DC 전환하는 방법 하나하나 증권사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회사에 신청해가지고 한다, DC 전환하면 이렇다 이런 거를 올리는 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많은 회사들이 DB로 있다가요. DC로 전환을 하게 해준 게 그 회사가 수익이 안 나서 그렇거든요. 그렇지. 연봉 인상률을 5%라고 만약에 했으면 그 DB로 모아놓은 돈이 5%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전체 다 예금에 넣는단 말이에요. 1% 2%잖아요. 그러면 3%만큼 회사에서 계속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답답해가지고 운용을 진짜 하기는 싫고 그래서 개인들한테 이걸 해라고 이제 전환을 시켜놨는데 그것도 선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DC 전환을 또 선택 안 해. 그러니까 회사는 제발 해요. 근데 우리는 퇴직금 잘 몰라. 그래가지고 두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이 1%대. 그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진짜 중요한 게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서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아니면은 정년 퇴직까지 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이 엄청 오래 장기간이잖아요. 그럼 그 장기간 동안 내가 만약에 DC를 현명하게 운용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 우리 복리 효과가 붙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엄청나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그때 퇴직할 때 가가지고 후회해도 이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 탓도 못해. 왜? 내 퇴직금을 내가 관리 안 하고 내가 관심 가지지 않은 내 잘못이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장인분들은 일단 지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 그 DC 전환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금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제가 너무 하고 다니는데 외로웠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진짜? 네, 사람들은 주식 뭐 사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막 퇴직연금 이런 거 얘기해도 그래서 주식 뭐 사요? 아니 자기 퇴직금도 관리 못하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증권사에서도 직접 회사에 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DC 뭐 상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조금은 이제 많이 인식이 그래도 나아진 것 같고 제 주변에 보니까 그래도 다들 DC로 해가지고 진짜요? 공격적으로 되게 투자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분기별로 DC에 입금 되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나 이번에 무슨 ETF 샀다 뭐 이러면서 어차피 DC 계좌에서 개별 주식은 매수 못하니까 주로 채권이나 ETF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 막 뭐 샀다고 공유도 하고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재미가 다들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뿌듯해가지고 와 진짜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너 DB로 그냥 뒀어? 물론 연봉 인상률이 뭐 10% 넘으면야 DB로 둬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C로 운영해서 특히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 퇴직할 것 같으면 조금 조심스럽죠. 왜냐면 그때 내가 퇴직할 시기에 사실은 주식시장이 어떨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퇴직이 한참 남은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주식 비중을 높여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저 옛날에요. 회사에 옛날에 있을 때는 큰 회사가 DC로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게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DB를 하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DC 전환하는 거를 딱 하게 되면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몇 명 붙잖아요. 네네네네. 그 당시에도 모두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임의로 야, 너 이만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도 와가지고 고객 명단 리스트가 왔어요. 그리고 담당자까지 제가 배정이 된 거예요.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DC 고객 명단이 진짜 1억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날 잡고 전화를 다 드렸죠. 네. 왜냐면 다 현금이거든요. 디폴트 옵션도 그때 없었어가지고 따로 주문을 내지 않으면 다 현금으로 들어있잖아요. 현금으로 들어있죠. 네. 근데 신입사원이야 사실 진짜 몇백만 원이지 다 수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수억 원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아. 진짜 현타가 약간 그때 왔었어요. 이거 말이 증권맨이지 늦은 시간에 앉아 전화하는데 10통 전화하면 한 9통이 보이스피싱인 줄 아시는.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고요. 고객님의 퇴직금이 DC로 이번에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계좌에 떠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잘 모르고 DC도 모르고 증권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PB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띄우뚜 진짜 그때 참 이게 힘든 길이구나. 전체 다 전화했는데 결국 거의 손대지 못했어요. 현금으로 두고 떠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현금은 1%가 안 됐었어요. 근데 놀란 건 뭔지 알아요? 지금도 다 현금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통계 보고 왔는데 91%인가가 예금이고요. 미치겠다. 나머지도 거의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캠페인이라도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만나서 그렇지. 그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야 돼. 지하철역 앞에 팻말이라도 들고 DC 하십니다 여러분, 시장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걸 진짜 해야 될 만큼 진짜 약간의 종교적인 성격이 있어요. 투자는 이게 해본 사람들 또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네, 손실은 날 수 있지만 몇 년, 3년 이상만 버텨도 내가 손실 보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지네, 이런 것들 계속 공부하고 스스로 겪어보지 않으면요 나중에 느낀 사람이 안 느낀 사람을 볼 때는 약간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미국에서요,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고르고 들어갈 때요, 우리는 보통 자소서 100개 써가지고 얻어 걸려라 할 때까지 쓰는 게 약간 문화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일자리는 일단 많다 보니까요, 고를 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진짜 많이 본대요. 저 그 기사 봤어요. 그걸 보고 회사로 들어간다고. 미국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는 법이 더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근로자가 투자를 하겠다 선택했을 때 회사가 보조금 넣어준대요. 보조금 그리고 그거를 세공제 같은 거 많이 해준대요. 근데 그 제도가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 좋은 데가 그렇게 많이 몰리고, 그게 부실하면 들어갔다가도 이 회사는 안 되겠는데, 내가 평생 일을 했을 때, 내 젊어 쏟았을 때 이 회사가 그렇게 든든한 돈을 못 맞춰줄 거면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선택해서 가면은 나중에 퇴직할 때, 미국 사람들은 퇴직하면 전부 뭐 백만장자로 퇴직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퇴사하면 다 세계일주 떠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또 놀란 거 하나가, 제 진짜 가까운 사람이요, 얼마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취업을 새로 한 거예요. 미국 회사에. 출근 첫날 뭐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K 직장인 누군가 왔어요. 그 뭐 회사 소개하고 신입 뭐 OJT 하면서 그런 거 맞아. 막 가르쳐 주겠죠. 딱 첫날 가가지고 딱 와가지고 본인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부터 1순위래요.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한대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회사도 그거를 인정한대요. 한 근로자에게 우리가 연봉 많이 주고 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보너스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 퇴직연금을 이 사람이 잘 키워가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미국으로 이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면 참 좋겠네요. 제도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있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미국도요 그랬대요. 투자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폴트 옵션까지 가지고 와서, 디폴트 옵션 도입되고 나서는 그분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본값이 투자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따로 인사를 찾아가서 따로 뭔가 종이에다가 나는 나의 의지로 가난해지더라도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거를 해서 제출을 하면 안 할 수는 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도 디폴트 옵션 가져왔잖아요. 또 예금 있잖아요. 거기. 예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금한테 평생 지고 있어. 열심히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예금을 하는 사태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금률 50% 미만으로 줄이기 목표로 한번 열심히 활동해 봅시다. 퇴직연금이 400조 뚫었대요. 400조 뚫었는데 91점 몇 프로가 예금. 제가 예전에 기사 봤을 때는 97%인가 98%가 예금이라 했었거든요. 요즘엔 그나마 이제 조금 는 게 그거네.
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의 소제목은 돈을 쓰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써라. 그러니까 돈을 내가 쥐고 내 돈을 내가 관리를 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뭔가 돈을 실컷 써놓고 나중에 나 왜 월급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죠. 돈을 좀 생각을 하면서 써라. 자, 일단 아까 1장에서는 정신 좀 차려라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2장에 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절약, 저축, 투자. 자, 요 단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재테크라는 거는 절약, 저축, 투자의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돈 조금 모았다고 계속 투자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절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이제 저축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그걸로 적절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제가 담았는데 일단 절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왜냐면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득이 높고 계속 돈이 들어와도 그게 계속 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약은 깔고 들어가야 된다.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점에 절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절약이 몸에 배어가지고 절약이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절약이 힘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절약 팁도 제가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절약을 잘 하려면 제 생각에는 아까운 돈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써라고 해도 안 써요. 근데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무조건 사고 싶다 생각부터 하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럼 절약 단계에서 아깝다고 생각이 들게 바꾸기 위해서는 좀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쓴 돈 중에 자기가 소비를 하고도 약간 후회되는 지출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과소비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이 돈은 굳이 썼어야 했나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하나씩 고쳐 나가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거 중요하겠다. 주변에 나랑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야 절약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 내가 올해 악착같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아보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절약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계속 술 먹자고 부른다거나 계속 뭐 이제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계속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꼭 그런 애들도 꼭 있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다 어쨌든 사라져. 즐겨. 그거 모아가지고 네가 뭐 그냥 야 오늘 먹고 죽자 뭐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조금 너무 냉정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T라서 어쩔 수 없는데 약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위해서. 왜냐면 그 친구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 따라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 그 친구 탓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어요. 그 친구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왜냐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 지인 정도는 사실은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뉘앙스로 풍기는 거죠. 친구한테도 나 이제 조금 돈 모으는 짠돌이 짠순이 컨셉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알아서 연락을 안 하면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맞으면은 진정한 친구라면은 다시 또 시간을 자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절약 단계에서 사람을 멀리하면서까지 일단 절약을 결론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사람을 멀리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절약을 해야 되고 월급을 극도로 늘릴 수 없으니까 네. 우리는 극도로 소비를 줄여서 많은 걸 남겨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저축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 돈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절약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축을 뛰어넘고 바로 투자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좀 조급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저축을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월급을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데요, 그분. 진짜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월급 통장에 놀리지 말라고 제가 이제 파킹 통장을 추천하는 영상을 올렸고, 그게 이제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월급을 월급 통장에 놀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급 통장은 아시다시피 아무 이자도 없는 그냥 일반 예금 통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는데 옮겨서 굴린다든지 안 그러면 저축을 스피드를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상품에 최고 안전자산으로다가 넣는다든지 그런 좀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하죠. 저축을 할 때는 그냥 마냥 절약해가지고 그냥 돈을 쌓아 놓는 게 아니고 저축도 조금 부지런하게 약간 찾아다니면서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봤는데요. 월급 통장을 평생 하나만 쓰셨고 거기에 진짜 평생 모으신 거예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거의 다 있던데요. 그건 좀 신기했어요. 진짜 절약하는 건 자신 있으셨대요. 근데 그 외에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동안 쭉 모았는데 이게 약간 착시를 주는 게요. 그렇게 모으면 일단 돈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잖아요. 왜냐면 네. 진짜 많이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와 돈 진짜 많으시네요 했는데 현금인 거예요. 수시출금 통장 은행 거는 금리 당시 0.1이었거든요. 이것도 많은 돈인데 이렇게 열심히 아낀 돈이 투자 안 하더라도 그냥 CM에만 넣어놨어도 이 돈이 얼마일까라는 궁금한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깝다. 뒤늦게 항상 만나게 되니까 안타깝죠. 앞에 계신 분은 이미 퇴사를 앞두고 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투자를 하긴 부담스러워지고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남은 건 있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도 참고 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조금 작아서 아쉽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통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들어갈 때 보니까요. 또 회사를 지금도 작지만 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급여 계좌를 해주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은행 뭐 쓰세요? 저는 국민은행 쓰는데요. 그러면 강제는 아닌데 괜히 저희는 신한 쓰는데 웬만하면 신한을 좀 쓰시는 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신한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거기 넣어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도 그 은행과 거래할 때 좀 용이해요. 여러 가지로. 아 그렇구나. 심지어 그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DC로 선택하고 그 은행을 선택해주면 또 완전히 더 좋아져요. 그 관계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특정 곳에 쏠리는 게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바꿀 수 없다면 그렇게 해놓고 월급 나오면 바로 이체.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 들어오면 바로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게 신용카드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스쳐 지나가게 이체시켜 버립니다. 저 진짜 비슷하네요. 월급 날 되게 바쁘고 되게 설레고 맞아요. 정신없죠. 가계부 쓰고 막 돈 관리하고 하느라 오 맞아요, 맞아. 저 심지어 자동이체 거의 안 하고 수동이체 합니다. 저도요. 저도 진짜 달력에 체크해놓고 일정 체크해놓고. 맞아요. 저 캘린더에 그 란이 따로 있어요 다. 저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애플 3,300원 그리고 MS 오피스 8,900원 이런 네. 돈들도요. 수동 이체하면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쓰면서 얼마를 쓰는지를. 저도 그러는데 진짜요? 네. 되게 제가- 신기하다. 이런 사람 잘 없는데. 자동 이체 안 쓰는 사람. 번거롭게 생각 안 하고 그걸 나가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저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딱 제일 그것도 내가 이체해야 되는 날 마지막 날 그때까지 이제 이자 받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관리비를 말일까지 내야 된다 하면 초에 내는 게 아니라 말까지 내면 되니까 말일날 내면 되잖아요. 그럼 말일에 딱 관리비 납부 체크해놓고 제가 수동으로 이체시켜요. 수동 이체해야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가계부에 쓰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쓰고 있는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가 얼마짜리고 기계값이 할부가 얼마고 다 알고 있어요. 저도요. 정확하게 이런 단어까지. 통신비 얼만지, 건보료 얼만지. 저도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 수동 이체까지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건 불편하게 사는 거 아니니? 맞아요. 그 주변에 얘기 안 해요. 저희 신랑만 알고 있어요.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아날로그로 가고 있는 모습. 되게 비슷한 취향이시군요. 그리고 이렇게 아꼈습니다. 아껴서 저축 단계에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잣돈,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되고 이 단계에서 이제 3단계인 투자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드머니,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죠. 얼마면 되나요? 근데 사실은 시드머니는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죠. 종잣돈이 크면 클수록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도 많아지고 범위도 많아지고 만약에 결과가 좋았을 때 수익률도 훨씬 많이 높아지니까 종잣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은 자기 여건 되는 한에서 최소 5천만 원 아니면 많으면 1억은 모으는 걸 목표로 일단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저희 같은 성격이라면 굳이 투자를 안 해도 그 돈을 절약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약간 챌린지를 부딪히는 게요. 쓰기를 좀 좋아하는 친구 봐주려고 했는데 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 써버리니까요. 어떡하지? 어떤 걸로 설득이 안 되는데 진짜 약간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연금저축 한 달에 딱 10만 원만 하자. 안 되겠대요. 너무 크대요.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는 그 돈은 수백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지만 10만 원이라는 돈을 안 쓰고 나 쓰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묵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성격이라면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게 연금이 사실은 젊은 분들은 아직 안 와닿거든요. 너무 먼 미래의 일 같고 막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닥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대가 넘었는데 솔직히 뭐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50살 퇴직한다 하면은 20년은 금방 가거든요. 금방. 30대 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 노후 준비가 더 쉬워요. 더 작은 돈만 넣어도 되니까. 근데 50대 돼가지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 되면은 한 달에 10만 원이 아니라 더 큰 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이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 약간 적은 돈을 그렇게 연금에 넣는 걸 묵힌다가 아니라 약간 미래에 나한테 선물한다는 개념으로 내가 어차피 미래에 받을 거니까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잖아요. 내가 받아서 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미래에 내한테 그냥 보낸다. 묵혀두는 게 아니고 요거를 또 굴려가지고 그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눈덩이를 굴려가지고 더 불려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넣으면은 그 10만 원 사실은 외식 몇 번 안 하면 되는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외식 2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보낸다.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시공간을 초월한 옛날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나요? 우체통 같은 거에 10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누군가 열었는데 일단 10만 원을 넣었지만 1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미래에 있는 내가 받았을 때는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쓰는 돈이 아깝긴 하지만 미래에 있는 내가 100만 원씩 받으면 풍족하겠지 하면서 약간 넣어주는 느낌? 노후 준비가 딱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진 돈에서 일부를 떼서 그냥 미래로 보내는데 그게 나중에 불어가지고 내가 받을 거다. 왜냐면 젊을 때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맨날 어깨랑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뭐 의료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 쓸 데가 많지가 않은데 특히 미용 같은 경우에는 내 혼자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출을 비교적 쉽게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래에 있는 나에게 보낸다. 그 그림이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깻님님도 저번에 대표님 영상 보니까 약간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연금 왜 해야 돼? 깻잎 연금 근데 그러기에 여기에 너무 많은 거를 이미 다 충족해요. 그러니까 진짜 절약부터 투자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죠. 아직 젊으시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굳이 지금 안정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네네네네네네. 해가지고 훨씬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게 뭐 하면 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못 나가면 되게 안 좋은 거고 그렇죠. 잘 가면 너무 좋은 거라서 그렇죠, 옆에서 이제 계속 제가 바로잡아 주고 있는데 네네네. 그 자체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라도 그렇게 꾸준히 계속 하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떼가지고 깻잎님 연금 계좌에도 넣으면은 그게 나중에 또 수억이 돼가지고 깻잎님은 노후에 아주 편안한 핑크빛 노후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회사 들어가지고 연금저축을 알게 됐는데요. 네. 회사에서 막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배울 때도 계속 저보고 이거 안 하면 넌 노후에 가난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 마케팅이 그랬어요. 그때는 당신은 노후에 막 박수 주게 될 겁니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당시의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보고 그런 얘기 하니까 거부감이 오히려. 들고 싫어했는데 그게 초창기 약간 1단계 같았어요. 근데 그 단계를 약간 넘어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연말정산하면서 몇 번 뱉어내니까 세액공제의 힘 때문에 했던 게 약간 2단계 같다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사실상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지나가지고요. 그 시간이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냥 40이 이렇게 와 있고 그때 30살 때 생각할 때 40은 너무 멀었는데 막상 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50이 그렇게 이게 노후가 느끼고 시작하면 늦는구나라고 느꼈어요. 무조건 늦어요. 지금 저는 그때 회사에서 시켜서 억지로 한 거 이만큼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으려 억지로 한 거 이만큼 이게 없으면 저 지금 되게 불안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40대면 딱 느끼는 노후가 멀지 않더라. 그러니까 눈 깜짝하면은 퇴직이라니까요. 노후 준비라는 거는 미리 해야 노후 준비지 그때 가서 노후가 닥쳐서 하는 거는 노후 맞이지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노후 맞이. 노후 맞이지. 그때 되면 한숨 나오는 노후 맞이가 되겠지. 심지어 빈손으로 들어와. 이러면. 네. 그럼 이제 직장도 이제 잃고 이제 직업도 없는데 노후 맞이가 아주 처참하겠죠.
그래서 소액이라도 미리 해두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에 불안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인이 개인연금 준비한다고 세액공제까지 해주니까 그런 건 또 공제 한도까지 정해놓은 거는 무조건 빨아먹어야죠. 전 무조건 연금저축 600 채우고 IRP까지 300 해가지고 무조건 900은 채웁니다, 매년. 연말정산 결과 나올 때쯤에 대해 완전히 갈리잖아요. 비슷한 급여 있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랑 완전히 갈리잖아요. 맞아요. 연말정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많이 뱉어낸다고 투덜투덜거리고. 난 다 먹는 것도 없는데 맨날 떼가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알아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은퇴하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연금으로 많은 게 커버가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 분들이랑 우리가 맞이할 노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계속 보게 되나 봐요. 그냥 다 쓰고 살아도 이만큼은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렇다고. 안 그렇다. 돈을 미래로 보내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돈 없으면은 진짜 깝깝합니다. 저는 막 그때 누가 심지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연금저축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젊음을 즐기고, 왜냐면 젊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때가 낭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즐기고,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를 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해 준 줄 알아요? 그때는 노후 대란이 나서 자리 없을걸요. 노인의 수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빈곤한 노인의 수가 비교도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없을걸요 라고 했습니다. 박스도 죽고 싶어도 못 줍을 거다. 그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 부모님 세대는 다 은퇴하시고 경비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뒷돈 엄청 들어가요. 거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누가 아는 사람 없으면 들어가기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연금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보미 TV